네, 안녕하세요. 주식 전문가 새남자 주새남의 수익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26일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저희 주새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KNN, 인프라웨어, MS오토텍,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금속 순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NN 같은 경우에는 홍정욱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홍정욱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다소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단 움직인 이유는 홍정욱 전 의원이 뭐 자기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이제 글들을 적으면서 정치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오늘 주가 이렇게 아침에 상승을 하고 지속적으로 좀 오후 들어서 밀려서 좀 약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추가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홍정욱 전 의원이 뭐 오늘이라도 당장 정치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가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뉴스가 아닌 이상은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단기적으로 기대할 만한 이슈는 딱히 없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홍정욱 전 의원과 관련된 뉴스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다린 뉴스는 정치 참여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이 주가가 이 3,000원 고점을 넘는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 자체가 홍정우 전 대표의 어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고 이제 거의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고 이제 정말로 정치를 참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이제 답이 나와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낙연, 뭐 이재명, 그다음 정세균 그 모든 분들은 다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상승할 수도 있고 뭐 지지율에 따라서 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 KNN 같은 경우에 홍정욱 전 의원이 내가 정치를 참여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탈출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이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빠진다면 2,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매수를 들어가거나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간으로 한번 보실까요? 시간에도 좀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초가가 좀 약하게 형성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웨어가 어, 그 가상화폐 상장 재팟에 들썩 그러면서 인프라웨어 주가가 현재 뭐 보유 중인 가상화폐 가치 상승의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었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고 뭐 가치가 3,000원 뭐 3,000원 기준으로 해서 뭐 7,500원에 달한다. 뭐 시총이 5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떴는데 좀 신선한 뉴스 같아요.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또 이 시점에서 뭐 저런 뉴스들은 뭐 신선한 뉴스이기도 하고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종목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은 재료 자체는 좀 신선한 편에 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모멘텀을 어떻게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 3연상을 쳤죠. 한 번, 두 번, 세 번 연상을 치고 어제 급하게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하락. 주가는 항상 상승하고죠. 그리고 하락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상승을 했던 거는 상승 구간이 컸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구간이 왔습니다. 그럼 하락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다시 상승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쉬운 거죠. 이런 어떤
탕스 패턴의 흐름이죠 이게. 자 보시면 상승했고요 지금 이런 모습처럼. 자 하락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방향성으로 움직이든지 이 방향성으로 움직이겠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밑으로 갈 것이냐 위로 갈 것이냐라는 거를 첫 번째로 이제 가늠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위치가 확실합니다. 일단 저점이 잡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고, 분봉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막판 오후에 분봉이 좀 저점을 잡긴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위치가 보이긴 하는데, 한번 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시간으로도 좀 떨어지네요. 이 말은 내일도 시초가가 좀 낮게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내일 이 11선까지 빠질 수 있겠네요. 11선 저 선을 깨서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기를 지지하면서까지 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가는 내일 시초가에 어느 정도 빠질 것이고, 내일 하락한다라는 그 흐름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이 1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까지 하루 더 지켜보고 저점이 잡혔다 들면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지키면서 가야겠죠. 손절가가 좀 정확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정확해야, 그리고 그것을 또 지켜야 어느 정도 위험 관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KNN과 다르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손절가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매수를 11선 근처에서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다, 만약에 혹은 내일이나 모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000원대 후반대에 매도를 목표가 정해두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한 번 정도 분명히 변동성이 나올 위치가 남아 있습니다. 대신 이 종목은 좀 초보들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고 급등주를 좀 많이 해보셨던 분들에 한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S오토텍. 자, 며칠 전에 KEC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KEC가 테슬라 관련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묶여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탈출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 정도 박스권이었었는데 지금 박스권을 탈출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1년, 2년, 3년, 4년 동안의 박스권을 탈출했다. 의미가 있는 거죠.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다 이제 4년 동안에 물린 사람은 없는 거죠. 4년 동안에 이 종목을 매매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수익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수익을, 그 현재 상승 분위기를 힘입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당연히 이 종목을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좀 강하게 붙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의문인 거고, 이제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4년 동안의 매물대가 넘어서서 4년 동안에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이 말은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 4년 동안 물린 사람들이, 수익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수익 실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뜻도 해석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눌림목 구간으로 접어들은 이후에 상승 구간이 나와도 괜찮다,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주가 위치도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종가 기준으로 시간외가 굉장히 크게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제가 시간외는 지금 5시 이전에 지금 실시간을 찍고 있는 거라서 시간외 확인을 못했는데 시간외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일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돼서 아래 꼬리 부분에서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가느냐 아니면 쉬었다 가느냐인데, 내일 한번 크게 잘 가서
종가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종가가 고가형으로 마감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윗꼬리가 안 나오는 게 좋아요.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 그 이후엔 추가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건 윗꼬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일 어느 정도 종가가 고가권을 형성을 하는 그런 캔들, 양복 캔들이 나는 전제하에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금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금속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이고 삼보산업이 대장주로 등극했죠. 삼보산업이 대장주로 등극을 했고 영화금속도 나름 탄력적으로 잘 움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 매수하셨던 분도 많을 것 같고 오늘 종가 저가형으로 끝나서 시간에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좀 빠졌네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재료가 터졌어요. 어떤 재료가 터졌냐? 가덕도 신공항 원래 안 한다고 결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부산시장 선거하면서 이거를 이제 써먹은 거죠, 재료로.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지금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사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맛있는 재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료들을 좀 찾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일단 공항이라는 건설하는 거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기껏 해봐야 뭐 예산 반영하는 그런 거 있겠죠. 내년도 예산할 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뭐 연구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잘한 이슈가 되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것도 KN이랑 좀 비슷합니다. KN처럼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1바닥 구간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1바닥 구간이 생겼는데 2바닥 구간 다시 만들어 가야죠. 당연히 2바닥 구간을 다시 만들어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캔들이 몇 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캔들이 옆으로 2개, 3개 더 붙여주고 아래 꼬리 달리고 21선 붙여주는지 안 붙여주는지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종목들도 많이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야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